안녕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스팸 메일 대응 전략, 문자열 번역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맡은 이소민입니다. 제 소개하기 앞서서 저희 조직 클린 플랫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전사공개 컨텐츠, 신고 컨텐츠를 유입하여 유해한 컨텐츠 및 사용자를 규제, 차단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전체 데이터가 아닌 저희에게 허용된 일부 데이터에 한해서 플랫폼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로라라는 이름으로 사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소민입니다. 주요 업무는 클린 플랫폼에서도 메일 스팸 필터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측 사진은 페스타에서도 썼던 그런 사진인데 최근에 제가 몽골 여행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한 컷 찍었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한번 이렇게 자연관광 보시는 거 좋아하신다면 한번 몽골 다녀오신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요입니다. 스팸 메일 정의 유형 섹션에서는 스팸 메일 정의 주로 살펴본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임이란 섹션에서는 메일 원문에 나타내는 규약 형식인 만큼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예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렌더링 섹션에서는 메일 렌더링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스팸 회피 기법 대응 방안 섹션에서는 각각의 렌더링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피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대응은 어떻게 했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비 섹션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메일의 정의부터 설명드릴게요. 다음 메일에서는 스팸 메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는 불필요한 메일이다. 여기 메일.다음점의 폴리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스팸 메일의 정의, 스팸 차단 정책, 스팸 차단 시스템, 스팸 차단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팸의 형태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성인, 음란, 사행성 등의 유해 데이터를 포함한 형태가 있고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에도 스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메일의 경우 제목에 광고가 들어가야 하고 본문에는 수신 거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스팸 메일을 표현하는 데는 크게 이미지와 텍스트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발표에서는 텍스트로 표현된 스팸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팸버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메일을 발송하려는데요. 메일 발송 시 스팸 검사에서 스팸 데이터를 탐지할 수 없지만 사용자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메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스패머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유해 텍스트를 포함하여 발송할 경우 텍스트가 검사에서 탐지되지 않도록, 즉 텍스트가 검사 시 추출이 어려운 형태로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추출을 어렵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데이터인 메일 원문에 나타내는 표준 마임 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임은 전자우편, 메일을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 유형의 전송 표준인데요. RFC 2045부터 2049까지 그리고 1932 등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 메일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메일은 크게 보시는 것처럼 헤더 파트와 바디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헤더는 이 메일의 메타 정보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 바디는 메일의 본문에 나타내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더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디코드에 필요한 주요 헤더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타입 텍스트 플레이 캐릭터스의 UTF 파일 텍스트를 보시면 이 본문이 UTF 파일의 텍스트 형식으로 나타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컨텐트 타입은 메일 본문의 표현 형식을 나타내는 헤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컨텐트 트랜스퍼 인코딩 베이스 64로 나타내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는 메시지 본문이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 즉 변환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헤더입니다. 이처럼 컨텐트 트랜스퍼 인코딩은 메시지 본문을 전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 즉 변환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헤더로서 아래 본문을 디코드했을 때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미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텍스트를 전송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처럼 단순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복잡한 형태로도 나타내질 수 있는데요. 이 예시처럼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컨텐트 타입 멀티 파트인 경우 이 파트가 다음 헤더인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여러 파트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시에서는 이 메일이 텍스트 플레인 타입과 이미지 JPG 타입 두 가지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임을 보았으니 그 다음으로 메일 렌더링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코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서버에서 마임 파싱과 디코딩을 하여 메일 본문을 해석합니다. 예시에서의 본문은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담고 있네요. 두 번째에선 메일 본문을 요청한 웹 클라이언트에게 바디 내용을 보내게 되는데 앞서 디코드한 내용인 안녕하세요라는 본문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각 단계를 이용해 텍스트 추출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패머들이 디코드를 어렵게 만드는 걸 목표로 발송하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의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복잡도가 올라가서 검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멀티파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각 파트에 컨텐트 타입 캐릭터 셋을 여러 가지를 두기도 하고 컨텐트 트랜스퍼 인코딩을 다양하게 두어 복잡도를 높이면 디코드를 어렵게 할 수 있겠죠. 예시에서는 첫 번째 파트의 캐릭터 셋을 UTF-8로 두었고 인코딩을 쿼티드 프린터블로 두었네요. 두 번째에서는 캐릭터 셋은 디폴트인 ASCII 내지 UTF-8을 사용했지만 컨텐트 트랜스퍼 인코딩은 베이스 64로 두었습니다. 각 파트 내 멀티파트 또한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면 복잡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릭터 셋에 잘못된 인코딩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렇게 잘못된 인코딩 정보로 들어온 경우 인코딩을 최대한으로 해보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어진 캐릭터 셋으로 디코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텍스트가 제대로 변환되지 않았다면 인코딩 디텍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디코드 해봤고 그런데도 제대로 변환되지 않았다면 여러 인코딩 방식으로 디코드 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 인코딩 방식이란 브루트폭스 방식을 사용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인코딩 방식부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변환되지 않았다의 기준은 우선 오른쪽 사진과 같은 문자, 즉 깨진 문자, 유니코드 FFFD 코드 값인 문자 개수의 인계치를 두어 이 값이 넘었으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모지바켓 디텍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함수에서 깨진 문자를 한다면 다시 재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계치 이내에서는 정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단계 메일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메일을 읽을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웹앱 인정을 이용한 패턴인데요. 앞서 디코딩에서 열심히 디코딩했어도 브라우저에서 자체 렌더링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패턴입니다. 텍스트가 end로 시작하는 단어로 본문 내용을 구성한 경우 브라우저에서는 HTML 에디티로 인지해 이에 대응하는 단어로 변환시켜 노출시키는데요. 이 예시에서 end 클럽스로 시작하는 의미 없어 보이는 스트링을 브라우저를 통하면 클로버 온라인 즐거운 락 클로버 텍스트로 변환시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검사 시스템에서는 이 텍스트임을 알기가 어렵겠죠. 이 부분 또한 렌더링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시 외에도 HTML 에디티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응을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상의 케이스는 디코드를 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AI 기술을 활용해 비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안 중에 있는데요. 통상 AI 기술은 문장에서의 문맥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이 케이스에서는 변환되는 텍스트와 변환되지 않는 텍스트 탐지에 초점을 맞추어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이상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나온다면 다시 자리를 가져서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고 싶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대응했던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응을 해도 매번 스패머들은 새로운 챌린지를 주기 때문에 또 재미난 패턴이 들어와서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